안녕하세요. 오통유 김정민입니다. GV90 저희가 시승하고 왔습니다. 킨드라와 함께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제가 시승을 통해서 실내 그리고 외부 디자인 또 제네시스 GV90 플래그십 모델로서 독삼사 또 일본의 렉서스 이런 모델들과 경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부분들을 보고 왔습니다. 디자인이나 옵션, 가격 대비 가치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순차적으로 정보들을 올리고 계시고 저희가 똑같은 부분들을 답습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각의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단순한 시승기와는 다른 제네시스 GV90를 실제로 보고 경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브랜드 전략, 또 프리미엄 라인업으로서의 제네시스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소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형 세단, 특히 럭셔리 부분에 해당하는 독일 세단들은 경험을 거의 빠짐없이 해왔고요. 지금도 12기통 대형 세단을 소유하고 있고 S클래스도 현행 모델 이전까지는 W222까지는 제가 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리미엄 대형 세단에서 제네시스는 이 내연기관이 계속 유지되는 한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단정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을 지었냐면 사실 이 프리미엄 대형 세단은 완벽하게 자동차 시장에서 분리된 시장입니다. 기존의 가성비가 적용이 되긴 하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가성비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자동차의 기본기인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또 다이나믹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스포츠 드라이빙을 만끽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는데 막상 이게 빠져있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대형 세단을 요구하는 그 소비자층의 상당수가 이런 부분에서 가치를 느끼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 대형 세단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상품성은 어떤 브랜드나 어떤 비슷한 상품군이 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브랜드만의 독특한 컬러 그리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터치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면 또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절제되어 있고 상당히 고급스럽고 우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사용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었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구나. 역시 처음 해볼 땐 몰랐는데 이런 가치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그런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감성적인 터치를 계속 상당 시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져서 매력적인데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건 시각적인 정보와 실제 사용했을 때의 그 느낌 간의 이런 상관관계에 있어서까지도 깊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눈으로 보여지는 단순한 구성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감촉으로 느꼈을 때, 촉각으로 느꼈을 때, 그리고 또 그 공간에 있었을 때의 전반적인 분위기들도 뭔가 내가 좋은 공간에서 편안한 안락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정감 있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만족도 면에서 정말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이루어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프리미엄 대형 세단, 럭셔리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고급 소재를 사용한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잘 달린다? 동력 성능 좋은 파워트레인?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좋은 소재를 썼다?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프리미엄 대형 세단, 고급스러운 이동 수단에 길들여져 온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두루두루 이거 정말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이 가격 주고 전혀 아깝지가 않아라는 생각이 들도록 전반적인 환경, 전반적인 기능과 편의장치, 그리고 또 디자인, 시각적인, 촉각적인 이런 모든 감각적인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만족시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만 있다고, 자본만 있다고 해서 이 시장 들어와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리미엄 대형 세단을 소유하는 소비자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히스토리, 헤리티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나 약간 이런 부분은 내 취향하고 안 맞는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이 브랜드의 최상의 라인업 플래그십을 소유하려면 이 정도 불편쯤은 해서 감수하게끔 만들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히스토리, 또 브랜드 밸류, 또 헤리티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네시스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소비자들을. 히스토리, 헤리티지는 당연히 이거는 자본이 있다고 의지가 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 숙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져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제네시스가
그럴 만큼의 역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계승할 수 있는 전통, 헤리티지도 당연히 없습니다. 신생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우리도 럭셔리 브랜드 차 만들 거야. 우리도 좋은 차, 좋은 소재 만들어가지고 좋은 안락한 동력 성능과 승차감 만들어서 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줄게 하고 낸 게 에쿠스였고, 그 에쿠스가 EQ900으로 갔고, 그게 이제 G90로 페이스리프트 할 때 EQ900이 잠깐 모양을 바꿔오고 실내 구성도 과감하게 하긴 했었습니다. 본격적인 3세대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럭셔리 대형 세단은 G90 지금 현행 발표된 모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고급스러움, 안락함, 또 우아함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는 제네시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급함. 후발 업체로 지금까지 시장을 잘 구성해 있고 밸류가 탄탄한 그런 독삼사라든지, 그들보다는 조금 인정받지 못하지만 역시 나름대로의 컬러를 가지고 렉서스, 이런 브랜드들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런데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기술력도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또 프리미엄 대형 시장에서의 경험도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런데 가격도 확실하게 차등을 둬서 우리는 가격이 저렴한데 차체는 더 크고 담겨져 있는 옵션은 뭐 더 많거나 아니 못지 않습니다. 소재도 괜찮습니다. 라고 소비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게 맺준 거예요. 특히 이 가격 부분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게, 최종적으로 판매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원가로 투입할 수 있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비율만큼 낮출 수는 없겠죠. 덜 받지만 더 줘야지만 후발업체로서 각인이 되니까 마진폭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나는 만큼 투입할 수 있는 원가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덜 좋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더 고급스러운 재료를 쓰면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건 대량 출혈입니다. 그런데 티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마감을 잘하든지 아니면 구성을 잘하든지 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색조 화장을 해서 뭐 기초 화장, 뭐 그 피부과에 가서 뭐 그 피부를 그려서부터 아주 티 없이 맑게 뭐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가장 효과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쓸 수 없으니까 화장을 짙게 해야 됩니다. 파우더를 두텁게 발라서 흠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구성이었냐면, 뭔가 고급차예요. 이거는 뭔가, 이거는 그득 옵션이 달려져, 이거는 대형 프리미엄 세단이에요. 근데 가격도 저렴한데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많아 보이는 차인데 안 사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담아놨는데 비싼 걸 사지 마시고 이거 사세요 라는 이 조급함, 이게 그동안 제네시스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대형 세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이거 한번 사보고 싶다, 이거 내가 한번 소유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구입하는 빈도가 극히 낮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샀습니까? 주변 눈치 보여. 대형 세단 돈은 있는데 이거 사면은 또 먹고 살만한가 보다 해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싫어할 것 같아. 이런 분들, 야, 공무원이 그런 거 타니? 안 되지. 해외, 우리나라 국산품을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 기관 단체장, 그리고 또 뭐 대기업 임원들, 또 뭐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보수적인 클라이언트들의 좀 눈치를, 이런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왔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내수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이룬 반면에 해외 시장에서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성비 측면에서도 낮춘다고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으나 뭐 눈에 확 띄게끔 낮춰버리게 되면 소재 자체를 제대로 된 경쟁이 될 만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감안해 보면 차라리 얼마 더 주고 인정받는 브랜드로 가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야말로 제네시스가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를 못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GV90를 보면서 이런 성급함, 이런 조급함, 후발업체로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다급함, 이런 것들이 거의 거둬지고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일단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사실 현대와 같은 히스토리나 헤리티지가 없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과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인 포인트로 승부를 한다? 이건 모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어디서 본 듣보잡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도를 과감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도를 하려면 디테일이든 디자인이든 완성도가 높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메르세데스 벤츠, 뭐 BMW, 뭐 이런 최상위 모델들을 보면 이게 디자인이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건지, 대형 세단, 프리미엄 세단의 그런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치에 매료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의 밸류, 상징성, 그리고 그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오는 만족감 때문에 이게 대형 세단의 정말 정석적인 디자인이다라고 세뇌가 된 건지, 뭐 둘 다겠죠. 그러니까 뭐 디자인의 완성도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게 적절히 믹스가 돼서 시장에서 하나의 형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그게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석이야, 이게 기본이야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건데, 이건 후발업체가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가 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해놓고서 정말 많은 비난,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돼버리면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를 해서 그걸 수익을 거둬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프리미엄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 후발업체들은 안전적인 어떤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비례 좋게 하고, 뭐 시각적으로 너무 튀지 않게 하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통해서 그래 뭐 가격 저렴하면 이걸 차선이라도 선택을 한번 해보자 해서 메인스트림이 아닌 니치 마켓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성비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라도 선택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상품 기획을 하게 되는데, 제네시스 EV90는 이러한 불안감, 조급함, 그리고 후발업체로서의 자신감 없는 모습을 다 떨쳐냈다는 겁니다. 이게 해외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던, 일단 뭐 국내에서 판매고가 지금 상당히 높죠. 예상보다는 13,000대인가요? 초기 계약 대수가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세계적인 지표가 될 수 없으니까, 세계 시장에 이게 만약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 신생 브랜드에서 나온 이런 과감한 터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염려할 만도 한데, 이걸 일단 시료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긴 안목을 가지고 다음까지 생각을 해서 전략을 펼치는구나. 당장의 판매력, 당장의 어떤 성과만이 아니라 앞으로 2세대, 3세대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 끈기 있게 이런 스타일대로 독창적인 컬러의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트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 그 확신이 이제 더 견고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네시스의 실내 구성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독삼사에서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 미리 앞선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구성해 놓은 그런 터치들을 대부분 다 합습하는 정도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가격은 저렴한데 옵션이 딱 보면 더 많겠는데? 이 정도면 편의장치도 못지 않겠는데? 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끔 단순하게, 그냥 화려하게, 뭐 시각적으로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라고 하는,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레이아웃이었어요. 그런데 제네시스 EV90는 그런 요소들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독일 럭셔리 세단이 과거에 90년대하고 2000년 초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할 때, 지금도 물론 뭐 인기가 상당히 높고 가치도 그만큼 잘 유지를 해오고 있다고 보는데,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대형 세단으로서 거의 경쟁자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이렇게 기능이 많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여기에 실내에 만들어 놨어, 이걸 과시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좀 단순한데?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사용해가면서 이런 기능도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게끔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서 만들어 놨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치가 조금 더 몸에 체감되는 스타일로 뭔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날 알아가 주세요 라는 자신감이 담겨 있는 그런 인테리어 구성, 그런 레이아웃을 장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GV90가 그런 독일 세단의 전성기 시절에 그런 자신감 있는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지금 많은 브랜드들이 내연 자동차의 프리미엄을 요소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모니터 사이즈 키워가지고, 이 모니터 사이즈를 통해서 처음에 보는 시각으로 인상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건데, 일단 제네시스는 12.3인치, 12.3인치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이 없는 그 정도 선에서 과하게 쓰질 않았어요. 이런 걸로 시선을 뺏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안 한 거죠. 가장
지금 효과적이고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각적으로 와 이게 뭐야 하면서 주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자동차가 완벽하게 스마트 모빌리티가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키워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가 커져서 오는 이점이 뭐 시각적으로 크네 이거밖에는 사실 없는데, 대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차별화된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현대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소재를 좀 더, 그리고 디자인 구성을 좀 더, 그리고 또 실제로 사용했을 때 편의성,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는 프리미엄 대형 세단이 남아내야 되는 사용으로부터 오는 실질적인 가치 부분에 주력을 한 거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오 괜찮은데, 좋은데, 고급인데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급급하게 디자인한 게 아니다. 정말 실사용자들이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지속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각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서 이 레이아웃을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프리미엄 세단들은요 꼭 필요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것까지 담아놔, 이런 것까지 필요 없잖아, 굳이 왜 이런 거를 여기다 해주고 뭐 가격만 올라가지, 이런 요소들이 많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용성, 그 다음에 A2B 이동형으로 선택하는 자동차하고는 이게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역시 소비재긴 한데, 이 소비재를 선택하고 이걸 소유함으로써 나는 부수적으로 뭐 심리적인 만족감, 대외적으로 내가 이런 차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실려서 가는 동안에도 아 정말 좋은 차를 안락하게 내가 잘 선택해서 만족감 있게 이용하는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순간순간 받으려면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도 섬세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들이요. GV90는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듀얼 썬루프가 있는데 뒤쪽에 썬루프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썬루프의 가장자리에도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완벽하게 밀폐가 안 되나? 그래서 밝은 빛이 이렇게 좀 비춰지는 건가? 그렇게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안에 광섬유가 있어서 빛을 내는 거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후석의 2열의 암레스트 부분에 UVC 램프를 집어넣어서 뭐 작은 장갑 같은 것들을 살균하게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릴렉스 컴포트 시트도 뭐 다리까지 쭉 펴면서 발받침대 안쪽에 안마 기능을 넣고, 또 그 발이 닿는 패드를 열선을 넣어서 따뜻하게 발을 데워줄 수 있는, 뭐 두한 조결하면은 건강에 좋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도 버튼을 양쪽으로 둬가지고 도어 쪽은 열리고 닫히고가 다 되고, 암레스트 쪽에 있는 그 버튼, 그리고 또 1열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는 열리지는 않고 닫히기만 해서 편의성을 보강한 부분, 또 전자동으로 센서로 작동을 하니까 이게 페일세이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아랫부분 래치를 또 안 보이게 해놓은 부분, 트림이라든지 장식 소재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절제된 상태로, 이게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뜯어보면 오 정말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주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는 입장에서의 다급함이 아니라 나도 이제 트렌드를 만들고 제네시스 스타일을 통해서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가치를 규정해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엿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후발 브랜드, 따라가는 브랜드로서 모험이에요. 이게 트렌드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기존의 프리미엄 세단에서 요구하는 가치와는 조금 동떨어지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어색하게 느껴져서 이건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간극을 좁힐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역시 큰 부담이죠. 가성비로 승부를 해야 후발주자는 그나마 판매가 될 텐데, 가성비? 아니야. 가성비도 우리는 어느 정도 포기할래? 그리고 제네시스 스타일의 새로운 럭셔리,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당장은 안 될 거지만 이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해서 계속 이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승부할 거야 라는 모습이 엿보이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는 다음과 그 다음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대형 세단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다음에 어떤 상품성도 이런 방식으로 독자적인 컬러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전략이 세워져 있는 거고, 사실 내연 자동차들, 기존의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화려한 형태로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뭔가 이제 럭셔리한 내연 자동차가 경쟁력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될 거니까 이것 좀 봐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이게 전동화가 됐을 때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뭔가 확실하게 이걸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보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혈행 모델을 최대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네시스가 이제 전동화가 곧 2025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2029년까지 내연자동차 모두 종료하고 완벽하게 전동화가 넘어가게 되는데 완벽하게 전동화로 바뀌면서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대격변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격변이 예고되어 있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현재의 이런 과감한 시도가 앞으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제네시스만의 독특한 컬러로 프리미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 매우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채널이 보고가 되면 시승차를 섭외를 해서 그 시승차를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